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만약에 피해 추정 학생이고 피해를 입은 기간이 길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사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건 외에도 일반적인 민사소송, 가사소송, 이혼 사건과 같은 아니면 형사사건 같은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민사나 형사소송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법조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에게 어떤 주장이나 증거가 유리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만약에 피해 추정 학생이고 피해를 입은 기간이 길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 추정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조사해주겠지? 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학교로서는 피해 추정 학생의 진술, 그 다음에 가해 추정 학생의 진술, 그 다음에 관련 학생들이 있다면 관련 학생들의 진술까지는 듣겠지만 그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수사기관과 같은 수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피해 학생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주장과 본인에게 필요한 증거들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데 가해 추정 학생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가해 추정 학생이고 내가 이 학폭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실 그렇다면 변호사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심의위원회 참석해서 본인이 이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만 잘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억울하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내가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애매한 부분은 학교폭력 사건이 한 가지 사건인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피해 추정 학생이 주장을 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보통 2개, 3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해 추정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이 첫 번째 건은 인정을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건은 아니다. 이렇게 일부는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느냐? 이제 이런 또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럴 때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학교폭력 처분이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내가 감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이라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 출석해서 내가 반성하고 있다라는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인정하는 부분보다 억울한 부분이 더 많고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어서 싸워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을 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